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과 주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상승일 경우에는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급격한 상승, 쇼크라는 단어가 인플레이션하고는 좀 많이 연관어인데, 급격한 상승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정리할 요점이고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먼저 물가란 무엇인가부터 알아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가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의미합니다. 한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반대로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조금 이제 드문 경우인데, 거의 대부분 물가하고 관련된 거는 인플레이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가지수란 물가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를 말하는데요. 물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물가지수를 만들고, 이 물가지수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정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놓았을 때 비교하고자 하는 다른 시점의 물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과 비교되는 시점의 물가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양 시점 간의 물가 수준 변동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측정 목적에 따라 크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측정하고 활용을 합니다. 이 물가지수는 경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이 물가지수를 통해서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는 수요 증가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경기가 하강 국면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때 돈의 변화, 돈의 값어치, 구매력이라고 하는데 좀 거창하고요. 돈의 값어치, 돈이 옛 어른분들, 이런 분들 말씀하실 때 돈 참 값어치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야 되는 물가에 비해서 돈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의도고요. 돈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구매력이 하락한다. 라고 하고요. 왜? 물건값은 올랐는데 돈은 그대로야.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10,000원만 가지고도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2,000원이 되기 때문에 돈 구매력이 하락을 하는 것이죠. 물가가 하락하면 돈의 구매력이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률이 기준점보다 커지는 흐름이 단기 일시적인 현상 내지는 단기 상황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혹은 1년 정도 이상의 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소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총 수요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총 공급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 수요란 정부, 가게, 기업, 정부, 해외 등 모든 소비의 대상이 구입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 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총 공급이란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요자에게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담당하는 총 양을 총 공급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총 수요가 훨씬 더 커져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총 공급이 총 수요를 훨씬 압도해서 발생하거나 하면 이런 경우를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총 수요가 그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총 수요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이 인플레이션을 경제학에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 하고요. 이때는 돈의 양이 증가를 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서 부양책으로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구매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라는 게 그 경제지표에 또 있는데요. 그 돈이 조금 넘쳐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돈이 넘쳐난다.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돈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돈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단기간이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돈이 많아져 버리면 나중에는 돈의 값어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다가 좀 믿을 수 있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공급이 많아져서 공급이 수요를 압도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경제 용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재료값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 얘기이고요.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인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 쇼크, 석유 가격이 했었죠.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초래가 됩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와 관련된 현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는 그 문구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활용한 나라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우리는 모르는데 재정정책을 제가 지금 이제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의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구사하는 나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들의 그 상황들을 그렇게 자료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독이 되는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경우에 그 나라들은 거의 백발백중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이제 경험을 하고 경제 기사라든가 이런 데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 악평이 될지 모르겠으나 다분히 정치적인 이득만을 취하려는 단기 극약 처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거는 이제 경제학을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제 알만한 내용인데 우리는 모르는데 명목상 내는 세금 말고 그냥 생활하다가 얻어맞는 굉장히 큰 세금이 인플레이션 세금이라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 잘못된 지도자의 재정정책이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출 충당을 위해서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리기를 결정을 하면 물가 수준이 급상승하면서 시중 화폐 가치가 이전보다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돈을 10,000원 가지고 뭐 예전에 하던 거를 15,000원 가지고도 이게 안 되는 상황으로 급격하게 변해버리는 그 사회 현상이 만들어지거든요. 정부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전가한 것이죠. 정부는 통화정발로 유발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오는 일상생활의 고통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소득 분배의 왜곡을 가져오는 경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지출 과다, 조세 수입 한정, 차입 능력 제한, 이 세 가지 경우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 빌릴 때도 변변치 않고, 돈을 걷어들이는 세금 받을 때도 변변치 않고, 정부는 쓸 돈은 많고, 이 상황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얼마 전에 세계 대투자가 분이 일본은 2020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총리에 대해서 악평도 하죠. 일본이 망하면 아베라는 이름을 반드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일본의 경제 정책이 이 현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산업화된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통화량 과다 공급이 주 원인이 되는 인플레이션은 어찌 보면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의 소득 분배와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감수하게 하는 극약 처방이어서 적시적소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자본주의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공권력이 국민을 향한 폭력이 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실물자산, 부동산 같은 이제 고정된 자산을 얘기를 하는데요. 부동산 소유자나 채무자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되는 채권자는 자연 발생된 손실을 떠안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왜 손해가 돼야 되느냐? 쉽게 얘기를 이거는 좀 순리에는 안 맞는 건데, 기억에 바로 떠오르시라고 30년 전에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30년 전에 1,000만 원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돈이죠. 30년 전에는 2,0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이런 물가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가 수준은 한 10배 정도 이렇게 올라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현상하고 비슷해진다라는 겁니다. 물가만 올라가지고는, 물가만 경제 상황이 발전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수치상으로만 이제 물가만 이렇게 올라버리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채권자는 굉장히 손해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경기 흐름 때는 부동산 같은 실물 가치가 보존되는 대상으로 돈이 집중이 되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을 만드는데요. 정부 지출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의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월권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지수를 통해서 평가하는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출이 국내 생산의 80%를 차지한다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80%가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해외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사죠. 수출 기업의 주문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생산시설도 원활히 잘 돌아가고 고용도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도 활력을 찾을 정도로 활발한 모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으로 넉넉하게 만들어 주어 소비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라면 자연스럽게 임금도 오르고 물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물건값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물가 상승이 연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경제 활동이 만들어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예측도 가능할 뿐더러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도로 모두가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시기라면 주식의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기본적인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회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임금도 올려주고 그러면서 유통업체들도 잘 돌아가고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순이익률, 매출, 총 매출 이런 거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미래 가치는 상승한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위와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물건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이전에 10,000원에 살 수 있는 제품이 12,000원을 줘야지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공급을 담당하는 생산자나 소비자는 단기간에 뭐 이렇게 목돈은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판매량도 크게 줄어 오히려 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하는 주체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란 소수 몇 가지 물품의 상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물건들의 가격을 평균한 가격 동향이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용어인데요. 어찌 보면 가만히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월급이 줄어든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소비를 점점 줄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소비되는 물량을 예측하기도 조심스러워 생산시설 투자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기업의 수익률도 불투명하게 해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제 전망까지 어둡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를 유발할 정도로 큰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본적인 분석 입장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그 자기 자본 영업이익률 를 ROE라고 하죠. 이 장사가 안 돼요. 왜? 물건값이 원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10,000원에 공급을 하던 거를 13,000원에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건값은 그만큼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야 되는 사람은 똑같은 돈인데 사기가 이제 겁나지는 거죠. 그러면 물건도 안 팔린다. 물건도 안 팔리면 총 매출도 줄어들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자기 잡은 순이익률도 떨어진다. 그것은 기업의 미래 수익률이 급감하는 것이 돼서 주가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하는 주식의 본질 가치를 평가를 하는 주식의 그 분야에서 보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 관점이고요. 이상은 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내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